기출보기기 민사특별법 할 시간입니다. 5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보통 집합건물법, 가등기 담보법, 부동산 실명법이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게 보통인데 가끔 가다가 집합건물법이나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에 여기 부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나머지 여기서 한 3문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중요한 게 대항요건, 보증금에서 존속기한 및 갱신과 관련된 것들이죠. 조문을 일단 철저하게 자주 나오는 조문들을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조문 관련된 판례들이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사례 형태로 나오면 이 수험생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사례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래서 혹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제 사례 형태가 이렇게 날짜까지 나와가지고 사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럼 사실은 그건 읽을 시간이 없어요. 풀 수 있는 시간이. 뒷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이제 종료할 때쯤 이렇게 답안지 마킹해야 될 때쯤 가서 그 문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날짜까지 나온 문제를 언제 파악하고 읽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날짜 나오는 사례 형태 문제는 제낀다는 생각으로 실전에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대항요건과 관련된 거죠.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서 1번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이전이 되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신고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입신고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전입신고가 언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행정관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죠. 전입신고서가 행정관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수리한 때, 접수한 때. 접수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반려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잘못됐는데요. 반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됐네요. 접수 땅. 여기 수리죠. 요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 등기명령이라고 됐죠.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2심 법원은 이제 항고할 수 있고요.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명령을 촉탁하죠. 등기를 촉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가 돼.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이 설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2번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 그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한 자는 설령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고 앤드 경매. 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서 앤드 주택이 경매가 되면 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즉, 이 임차인은 경매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경락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기억하세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서 경매가 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한다. 자,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이게 소액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건이 뭐예요?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요. 대항 요건. 최우선 변제 요건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확정일자가 아니라. 확정일자.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최우선 변제 받는데 확정일자가 뭐가 필요 있어? 확정일자는 권리의 선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최우선 변제권이야.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대항 요건.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죠?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 대금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나? 미치죠. 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지에도 주택이 대지에도 미치는데 그 주택이 대지에도 미친다라는 말은 대지의 경매 대가에서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5번도 틀렸고요. 2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기억. 자, 전입신고할 때 기재의 정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세대 주택하고요. 다가구 주택이 있죠. 다세대는 연립 같은 집합 건물이고요. 다가구는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집원만 기재하면 충분하죠. 집원.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되고요. 전입신고할 때. 다가구는 집원만 기재해도 충분하죠. 다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현관문에 보면 뭐 몇 호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도 그 현관문에 써 있는 그 몇 호까지 전입신고할 때 기재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가구는 그 통으로 하나가 전체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원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되고요. 다가구 단독주택. 이게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건 뭐예요? 집원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동호수를 추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집원만 전입신고에서 기재했을 때 그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니은 대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그 대지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디귿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이 생긴 후에 주택이 팔렸어. 그럼 그 새로운 소유자, 주택 양수인이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잖아.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게 뭐예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양수인이.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넘겼어. 그러면 주택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 게 소급해서 소멸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니까 기존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장래를 향하여 대항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하여. 소급해서 대항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대항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3번 주택임대차보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라면 그 건물 자체가 주거용 건물이라면 그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되고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다만 그 주거용 건물의 일시 사용임대차, 숙박계약 같은 거, 이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다 적용이 되겠지. 근데 숙박계약이다, 일시 사용임대차, 적용 안 되죠. 자, 사무실이었는데 주거용으로 변경이 되고 임대차 있어. 그럼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이 됐잖아요. 주임법 적용이 되겠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서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누가 있을까요? 명의신탁자만 하고, 명의신탁자. 주로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주택의 명의신탁자.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 임차인 보호에 조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건 기억, 디귿, 리을 세 가지가 되겠죠. 4번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 즉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 경우죠. 일시상임대차가 아닌 경우고요. 일시상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니까 임차권 등기가 안 된 경우,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때 동그라미 1번은 인도, 즉 주택을 점유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 그리고 전차인이 주택을 점유, 즉 인도받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때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간접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대항력권으로서 점유가 인정된단 말이죠. 자,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어. 그럼 이 임차인은요,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물권자인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전혀 별개의 지위예요.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즉 전출했다. 그럼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은 당연히 유지가 되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별개다.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갑이 자기 주택을 을한테 팔면서 동시에 임차한 경우, 그럼 이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대항력이 생겨야 되겠지. 자,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우리 대법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 0시에 갑이 대항력이 생긴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지. 그날의 다음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의 이길. 그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거 틀렸죠.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의 이길.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4번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주민등록을 했다가 무슨 뜻이에요? 전입신고한 거죠.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수리한 때죠. 그래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 이퀄 전입신고가 수리된 때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은 그대로 둔 채 자기만 전출. 자, 이때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자기만 전출했으니까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5번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의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 이게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최선 변제권 말고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 임차권.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2번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도 미치죠. 특히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3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됩니다. 즉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만료 전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갱신되죠.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2년으로 보죠. 그리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되죠. 4번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과 임차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니까 자기 자신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예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임차인이라는 지위와 임대인이라는 지위가 혼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5번. 이 5번은 갑과 을이 주택 임대차를 해요. 자,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을은. 근데 이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버린 거야, 이거를. 가압류. 그러면 을의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을의 채무자 갑, 이게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을의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됐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그리고 주택이 양도. 그러면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즉 주택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 이놈은 을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 양수인이 요 갑,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5번 틀린 거 고른 거죠. 4번 틀린 거죠. 네. 자, 6번 주택임대처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자, 주택임대처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2달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주택임대처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행사해야 되죠. 상가 건물과는 달리 이건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1회만 행사. 상가 건물에서의 갱신 요구권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제한하죠. 전체 상가 건물 임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제한을 하죠. 하지만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아니라 횟수를 제한하죠.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 무단전대. 거절할 수 있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단전대가 있죠. 그러니까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거절할 수 있다. 7번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한 1년의 계약을 했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고요.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이 보장이 되죠.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만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은. 즉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결국 임차인 을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1번 2년 주장할 수 있고 2번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임차인 을은. 자, 3번 주택임대차니까 이익 이상 차이 면치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이를 연체한 경우 법정갱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죠. 단 임차인만 임대는 안 되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주택을 당해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죠. 경락인에게. 물론 이거 먼저 인도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과 경락인에게 인도하는 건 동생관계니까 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을 경락인에게 먼저 인도하는 건 아니고 동생관계니까 인도하라 말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인도 증명을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도할 필요는 있단 말이죠. 즉 인도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틀린 것. 을은 2년 주장할 수 있다. 을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법정갱신 인정 안 된다. 임차는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다. 예, 5번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도란 인도 증명이에요. 인도 증명. 할 필요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있다. 먼저 인도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게 문제가 사례 형태로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갑이 임대인이고요. 병이 임대인이고요. 갑이 임차인이고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대항력권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요. 확정일자까지 갖췄어요. 하지만 그 후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저당권 시효는 경매를 해봤단 말이에요. 주택이 경매가 됐어요.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가 되면 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갑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갑의 임차권을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 받으면 끝이야. 즉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일단 경매가 되면 저당권 따위는 깡그리 소멸하죠. 그리고 경락인 무는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죠. 임차권 소멸한다니까. 그냥 갑이 배당을 요구했어. 그럼 배당해 줘야 되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을, 갑, 정 이렇게 되겠죠. 갑이 확정일자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순위는 을, 갑, 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을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죠. 순서가 을, 갑, 정 이렇게 되겠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무는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2번 틀렸고 4번도 틀린 거예요.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만 안 된다니까. 3번도 틀렸고. 배당 순서는 을갑정이라니까요. 을갑정. 그죠? 갑이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후수리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9번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대항력권, 인도 및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 갖고 있죠.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 갱신됐어요. 기간은 2년으로 보죠. 1번, 임대차를 1년으로 확정했어요. 그래도 2년으로 보죠. 다만 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자,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되 1번. 3번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요때 신청하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의 X주택을 매도했다. 자, 병이 주택 양수인이죠. 그러니까 병은 임대인 지위로 승계하지. 자, 임대인 지위 승계에서 핵심이 뭐예요? 보증금 반환이 뭐 승계잖아요. 그죠? 자, 을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주택 양수인 병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0번. 자, 이 10번은요, 25회 때 기출이 된 건데, 20번 지문 중에는 그 이후에 개정된, 출제 이후에 개정된 소액 임차인 한도와 관련된 지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2023년도로 날짜를 다 변경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수정이 반영이 안 됐어요. 문제. 그래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10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안 맞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문제를 건너뛰시고 해설 쪽으로 가서 수정된 걸로 보겠습니다. 해설은 470페이지. 자, 2023년 10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요 서울 소재 주택 보증금 최우선 변제 맞는 기준이 소액 임차인이 1억 6,500이에요. 그 중에 5,500까지야.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 10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주택 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 했어요. 자, 입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보증금이 차임의 증감 청권이 있죠.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당사자는 보증금이 차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방적 증액은 제한이 있죠. 일단 1년 내에는 증액을 청구 못해요. 또 1년이 지났다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못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2023년 10월 1일인데 2024년 9월 1일이니까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그럼 청구 못합니다. 증액 청구 못한다. 2번 기간은 1년으로 정했지만 2년으로 보잖아요. 단 임차인 갑만은 2년 미만의 기간, 즉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갑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갑은. 근데 2번 2023년 4년 10월 1일이니까 1년이 지났잖아.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해. 즉 갑이 2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2024년 2월 1일 동거가족이 없는 갑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전출했다. 대항력 상실이 원칙이죠. 대항력 상실이 원칙입니다. 4번 2023년 8월 1일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을이. 자, 이때 갑은 5천만 원까지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2023년 개정된 시행령에서 서울의 경우 보증비 1억 6,500만 원 이하죠. 그 중에 얼마까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023년 2월 1일 개정됐고요. 그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기준과 최우선 변제 받는 일정액, 이거는 담보권이 설정됐다면 그 설정된 때가 기준이 되는 설정돼. 그러니까 2023년 8월 1일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요 2023년 8월 1일 시행되고 있었던 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니까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을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했어요. 자, 정이 주택 양수인이에요. 그럼 얘는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따라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5번. 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해설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11번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또 날짜 나오니까 시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